부자들은 젊은 부자들은 어떻게 공부했을까? 5가지 공부법을 정리한 후에 30대 전후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30여 명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그리고 여러 매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이룬 과정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들은 아래 3가지 범주에 들어갔으며 예외는 없었다. 첫 번째, 좋은 유전자와 환경을 타고난 경우 타고난 머리가 좋은 그룹이 있다. 돈이와 실력력이 넘치면서 강남의 8학군 출신이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뛰어난 친구들과 함께 일찍부터 이렇게 한 사람들 배우고, 만약에 부의 추월 차선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등의 저자에게 자식이 있다면 이 아이들은 끊임없이 돈에 대해 배우거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이나 유전자를 타고나는 것은 매우 드물다. 무엇보다도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대부분 사람에게는 이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두 번째, 주말 세미나형. 혼자서 자기 개발서만 읽는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발전이 없다. 읽고 배운 것을 어떤 형태로든 시도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한다. 배운 것과 행한 것이 선순환을 하며 피드백 되지 않으면 자칫 뜬구름을 잡는 상태에 머물 수 있다. 월 4천만 원 이상 버는 여성 지인들과 간단한 인터뷰를 했다. 이들은 모두 주말을 이용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물리치료사, 반연구, 화장 강사, 23세 무수평 워킹맘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시간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들은 평일에는 본업에 충실하고 주말에 재테크 강의를 들어 다녔다. 그것도 1, 2개월 정도가 아니라 1년 이상 꾸준히 말이다. 앞서 말했듯이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끊임없이 접촉하는 일을 1년 이상 한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 경제적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365일 24시간 내내 뭔가를 해야 한다고 겁먹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주말만 잘 이용해도 충분하다. 주말 세미나를 통해서 머리를 이렇게 전환해두면 평일에 본업을 할 때도 계속 사업과 투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시간 관리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또한 아끼는 스킬이 하나 있다. 일을 2시간 전략이라고 부른다. 발전하고 싶을 때 나는 일을 오후 1시에 밥을 먹은 뒤에 딱 2시간 동안 하기 싫은 일을 한다. 토요일은 확실히 놀아줘야 하지만 일요일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는 적당히 편안하면서도 애매한 시간이다. 이때 평일에는 선뜻하기 부담되던 새로운 도전을 해본다. 예를 들어서 2019년 이상한 마케팅이 한창 바쁠 때였다. 그런데도 나는 그때 유튜브에 도전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도무지 평일에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일요일 딱 2시간만 유튜브에 힘을 쓴다고 다짐했다. 그 주 일요일이 되자 정확히 타이머를 맞춘 뒤 2시간을 유튜브 제작에 할애했다. 30분 촬영 세팅, 30분 대본 쓰기, 30분 촬영하기, 30분 동영상 파일 및 정리, 편집자에게 전송하기까지 2시간 동안에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쳤다. 딱 2시간이 걸렸다. 앞서 말했듯이 새로운 시도는 유전자의 오작동 때문에 지속적인 방해를 받는다. 하지만 역전자의 행위를 일을 2시간 전력으로 실행한 결과 나는 수십억 이상의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었다. 이후에도 괜히 미뤄뒀지만은 반드시 해보고 싶은 활동은 일요일 2시간 전력으로 실행했다. 일주일에 2시간씩 매진한 차이는 수년이 지나면 순리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벌어진다. 세 번째, 책 덕후형. 이들은 직장을 다니거나 자기 사업을 하거나 대학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책을 읽는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죄다 읽고 또 마케팅에 대해서 탐독하고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해서 중간 보지 않겠다. 재미있는 것은 학교 다닐 때 책을 별로 읽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내가 화학에 대해서 처음 공부하려고 한다면 만화를 읽는 화학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화학 이야기 같은 걸 고를 것이다. 어떤 분야를 접한다면 정말 쉬운 책부터 읽으면서 점차 난이도를 높여갈 것을 추천한다.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이들은 위의 3가지 유형에 무조건 익숙했다. 타고난 유형, 주말 세미나형, 독서형. 세 중에 당신이 택할 것은 2가지밖에 없다. 경제적인 자유를 가는 알고리즘 설계. 모든 사람이 각자 처한 상황에서부터 경제적 자유로 나아가는 인생 루트를 간단히 훑어보자. 즉
현재 자신이 인생 루트에 어떤 지점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경제적인 자유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알고리즘을 짚어보려 한다. 개인이 처한 현실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핵심 루트만 이야기할 것이다. 또한 현재 자신의 상황만 읽지 말고 모든 경우의 수를 읽기 바란다. 인간은 누구나 아래 네 가지 그룹에 속해 있다. 직장인 그룹, 대기업하고 무수배, 일용직, 또 전문직 그룹, 변호사 등등, 개인 이렇게 사업자 그룹에도 자영업자 등등 이렇게 네 가지 이 알고리즘도 다르다. 첫 번째, 직장인 그룹에 대해서 대기업에 다닐 경우에 취업에서 대기업 사업 투자, 물론 대기업에 다니면서 사업을 준비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주 예외적이다. 아무리 요즘 워라밸이 좋아졌다고 해도 대기업에 다니면서 투잡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또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그럴 만한 시간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당신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표준적인 테크 트리는 이렇다. 취업, 대기업, 투자, 사업. 친구 승호는 대기업에 다니던 직장인으로 8년차 프로그램으로 일할 당시에 실수령으로 월 400만 원을 받았다. 3년차까지는 돈을 버는 족족 쓰다가 28살에 종잣돈을 약간 모았으나 주식으로 더 날렸다. 30살에 문득 미래를 대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매달 150만 원만 쓰면서 2년간 월 250만 원씩 6천만 원을 모았다. 그리고 투자가 답이라 생각해 경미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종잣돈이 적었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살 수 없어 20년 넘은 인천 빌라를 낙찰받았다. 돈이 없어서 도배와 장판 등의 인터넷으로 배워서 직접 했다. 이렇게 꾸민 집은 1,000만 원 더 버려 팔 수 있었다. 1,000만 원을 덧붙여서 빌라는 아파트가 다르다. 아파트는 일정한 시세가 있지만 빌라는 건물과 방의 컨디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컸다. 그래서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에는 집을 보러 다녔다. 이런 식으로 몇 건의 거래를 반복해서 1억을 더 모았다. 이때부터 부동산 관련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천안 아파트를 경매로 매매로 2채 샀다. 1억 또 1.45억 하던 아파트가 시간이 되자 2.5억, 2억으로 올랐다. 자본금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성원한 상가 투자를 생각했다.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상가 오는 눈이 생기고 상권 분석 능력이 쌓였다. 하지만 쓸만한 상가는 7억 전후였고 사고 싶은 상가는 10억대였다. 아직도 그 정도는 자본금은 없었다. 어떻게 하면 돈 없이도 자본을 더 굴릴 수 있을까? 성원은 비싼 상가를 매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곳에서 사업을 해보자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자본금이 훨씬 덜 들기 때문이다. 이것이 스터디 카피의 시작이었다. 무인 스터디 카피에서 자동화가 쉬웠다. 2년도 안 돼서 스터디 카피는 13개까지 늘어났고 각 지점마다 평균 1,000만 원 전후의 수익이 생겼다. 토지를 매입해 홍대 와인바 햄릿을 만들었다. 이때 34살이었다. 승호가 저런 것은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를 공부하고 실행했다는 점이다. 투자를 하면서 타이탄의 도구를 모았고 지식이 쌓이면서 뇌 최적화가 일어났다. 이후에는 그냥 돌아다니기만 해도 상권을 분석하는 능력이 생겼다. 점차 오목을 완성할 수 있는 루트가 많아졌고 두 논서마다 성공할 수 있었다. 회사를 다니면서 기본기를 다졌던 덕분에 불과 2년 만에 부대 지휘자가 되었다. 경제적인 자유라는 성을 함락시킬 수많은 병사들이 생겨났다. 무인 스터디 카페는 승호의 병사들이었다. 승호는 역경자 7단계 모델을 하나씩 밟아나간 고전적인 케이스다. 앞서 말했듯이 너나미도 비슷한 경우다. 9년차 대기업 직장인이었지만 좋아하던 선배가 정리해고되는 것을 보고 자의식이 해치된 경우다. 그전까지는 재테크 책을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전간 모은 돈은 고작 3천만 원이었는데 이후에 3년간 회사에 다니면서 재테크로 20억을 모으게 된다. 너나미 역시 자의식 해체, 꾸준한 독서, 정체성 변화, 투자 공부, 창업 등 필요한 행동들을 착착해 나간 케이스다. 그래서 단기간에 큰 부를 이룰 수 있었다. 승호와 너나미의 성공 요인 중에서 대기업 짬밥도 무시할 수 없다. 이들은 7년 이상 대기업에서 일했다.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일처리 능력과 치열한 경쟁력, 기획력 등을 단련할 수 있었다. 그런 레벨업 상태에서 투자를 공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도 훨씬 빨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루트는 한둘이 아니다. 내가 최근에 알게 된 31세 여성 부세 또한 대기업에 다니며 종잣돈을 모았다. 26살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31살이 되었을 때 손자산이 30억이 달했다.
물론 2021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행운도 있었지만 이게 없었다 하더라도 회사를 다니며 10억 정도는 어렵지 않게 모았을 것이다. 부도세, 대기업, 공부, 투자, 사업 루트를 그대로 밟고 있다. 최근에 퇴사해서 사업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도 개설한 상태다. 중소기업에 다닐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점부터 알아보자. 대기업은 연봉이 많은 대신에 다양한 업무를 배우기가 어렵다. 커다란 조직에서 정해진 특수 분야의 일만 하다 보니 전체를 보기 어렵고 능동성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 반대로 중소기업은 연봉이 적은 대신에 몇 년 만에 임원으로 승진하는 일도 불가능하지 않다. 정해진 일 외에 다양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험치가 높아지고 능동성과 자율성도 길러진다. 이때 본인이 직장 일과 잘 맞고 성과도 좋게 받는 경우라면 첫 번째로는 임원을 거치는 루트를 생각해 볼 만하다. 취업, 중소기업, 임원, 사업, 투자.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역행자 7단계 모델을 실천하여 레벨을 한다. 면은 다른 구성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대표에게 본인의 사업 기획을 제안하는 등의 루트도 비교적 열려 있어서 계속 승진이 가능한 것도 중소기업의 장점이다. 그렇게 해서 임원이나 간부가 되면 사업 전체를 관장하게 되고 실제 사업체를 독립시켜 나가는 경우도 많다. 삼성전자 부장이 휴대전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독립하는 경우는 없다. SK 에너지 임원이 주요 사업을 하겠다고 퇴사하는 경우도 없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 임원들은 곧잘 독립하며 실제 그런 기회들이 존재한다. 반면에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이 현재 회사에서 임원이 될 가능성이 없다면 대기업 루트처럼 가면 된다. 취업, 중소기업, 평사원, 투자, 사업. 다만 중소기업은 대기업 월급이 대기업보다도 적기 때문에 정작 돈을 모으기 어려울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루트를 추천한다. 취업, 중소기업, 사업, 투자. 31세 김다은이라는 친구. 그녀는 물리치료사로 일하면서 경제 자유 포기하지 않았다. 24살 때 주말마다 재테크, 1년간 사업 설명회, 이렇게 각종 다단계 반영구 강의 수행했다 뿐만 아니라 부업에 대해서 강의 듣고 2년 후에 퇴사할 때쯤에 이미 피부 관리업을 했고 27살에 뷰티 프랜차이즈 거꾸로 가는 시간을 창업, 3년 만에 120개 지점으로 확장, 폐업률은 제로에 가깝다. 다은이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 30세 고은이는 서양화를 전공했다. 대학을 다니면서 미대 유시 지도 아르바이트, 28까지 뷰티 아카데미, 직장생활, 그러면서 수목마다 창업 관련 강의, 업체 대표들이 멘토로 붙는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시간당 10만 원이 넘는 고액 강의를 들어 다니고 뷰티 아카데미 원장을 오면서 자기도 그런 사업자가 되기로 결심. 퇴사와 동시에 뷰티숍을 차리고 3년 만에 직원 5명으로 매월 4천만 원 순수익을 내는 사업체로 성장. 이 두 사람의 금소재가 아니었고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었다. 이들은 너남이 순서와 마찬가지로 주말 교육을 이용, 그리고 본인의 직장에 다닐 당시에 이미 적극성과 능동성이 강했다. 직원이었음에도 사장의 마인드로 일했다. 결과로 레벨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에 독립할 때는 이미 사업의 모든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무스펙 그럼 당신은 취업을 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을 수 있다. 혹은 20대 초반의 나처럼 완전히 무스펙이라서 취업이 불가능할 상태일 수도 있다. 이직이나 육아, 휴직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상태일 수도 있다. 배달 대행, 대리기사, 무스펙 노동, 또 정작 돈을 모으고 있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스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없는 상태로 느낄 것이다. 나도 그랬으니까 마음 잘한다. 이 경우를 취재하기 위해서 나는 무스펙 노동 상태에서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가 된 세 분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래는 그분들의 사례다. 자, 세 번째, 이 세 사람. 첫 번째는 송사무장은 4년 넘게 나이트클럽 무명 밴드로 일하고 주변 사람들 그가 돈과 영향 떨어진 것 같고 그런 포기하지 않았고 아무런 스펙이 없었기 때문에 딱 세 가지만: 경제신문 보기, 강의 듣기, 책 보기. 나이트클럽에서 대기실에서 신문이나 책을 보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비웃기 일수, 하지만 끊임없이 투자를 공부, 그러다 마침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사업, 투자를 거쳐서 수백억 대의 자산가가 되었다. 사례 2. 유튜브 냉철이 고교 졸업 체대에 들어가 보니 세상에는 괴물 같은 육체를 타고난 사람이 많았다. 반면에 자신은 특별함이 없다고 생각, 심각한 가난, 불만, 누군가 째려보거나 폭력, 그러다 안 된다 싶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의 연구, 부동산과 주식, 또 그 후에 도서관에서 주식책을 읽고
배달 일을 하면서 1,000만 원을 모아서 주식 30대 초반에 30억을 확보. 그래서 세계 여행을 하게 되었다. 세 번째, 젊은 부자들은 어떻게 SNS로 하루에 2천을 벌까? 저자 안혜빈, 21살에 결혼, 24 낳고 나니까 스펙은 없고 아이들을 낳으며 경력이 완전히 단절. 이제 아르바이트 심을 낳고 제대로 돈을 벌고 싶다고 마케팅 강의를 듣고 브랜딩, 세일즈에 관한 책을 100여 권이나 읽었다. 1년간 돈 버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지소. 그리고 10개가 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40대 이상의 사람들 틈에 끼어 고액 강의, 그로부터 4개월 만에 돈을 벌기 시작해서 월세 500에서 1,000만 원에 이르렀다. 몇 년 후에 2권의 책을 내고 사업자를 키우면서 26 나이에 월수입 2천만 원을 넘기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어떤가? 대기업 로또, 중소기업 로또와 마찬가지로 무스펙 노동으로 시작한 사람도 책을 읽고 세미나를 듣는 과정을 거치다. 여기까지 읽은 독자들 중에 정말 그게 다르고 진짜 비결은 왜 안 알려주는 거야? 하지만 이게 전부 다 대부분 인간은 돈 버는 방법을 외운다는 것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낀다. 자의식이 가로막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의 성공 사례에 나온 사람들은 이미 역행자가 되기에 충분한 준비 상태에 나는 돈이 없다, 필요하다.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을 7단계 모델을 따른다는 공통점이 있다. 무스펙이라 생계가 어렵다면 일단 뭐든지 해라. 배달, 알바든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대학간 줄 알아? 같은 헛소리 하지 말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핵심적인 행동, 본능대로 역행, 어떤 일이든 좋다. 나는 영어관 알바를 하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얻었다. 영어에서 일하면서 기본 매너, 상하관계, 손님 대하는 법, 동료 대하는 법, 사회와 많은 것을 배웠고 또한 심리학 책을 독과하면서 영화관 사람들의 고객의 심리도 배울 수 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변화. 그러니까 개이득 아르바이트를 찾는다면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정말 시간 낭비가 될 것이다. 적극적인 태도로 무슨 일이든 해봐라. 내가 만약에 어리다면 할 수 있는 경험은 다 해볼 것 같아. 집안에 처박혀서 2년 동안 창업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평일에 3, 4일 알바를 하는 것이 낫다. 저녁에는 대리운전, 마켓컬리 새벽 배송, 쿠팡맨 이렇게 해서 삶이 변화할 가능성은 술만 마신다면 안 되겠죠. 공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 그렇지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전문직 그룹이다. 전문직, 고임금, 창업, 그리고 투자. 솔직히 말해서 전문 지식이 있고 7단계만 잘 따라간다면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후원 장담한다. 전문 지식이 있는 경우 마케팅만 보강된다면 손쉽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직 종사자들은 자의식이 강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내가 변호사인데 하찮은 맡은 일을 해야 하나? 내가 장인인데 찾아와야지. 이런 것에 엄청난 기회가 있다. 내가 창업한 이상한 마케팅의 경우에 종합 마케팅 회사로서 현재 40여 명의 정직원과 수십 명의 인턴 및 알바생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상한 마케팅은 전문직 마케팅으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다. 특히 변호사 마케팅을 주로 했고 전문 종사자라면 누구든 쉽게 성공. 전문직이라고 해서 의사 변호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 대리점 사장님이나 영업사원 또는 전무적 일반인이 모르는 지식으로 이들은 모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마침 적당한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30세 남성인 내 친척 동생은 몇 년째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월 1,000만 원까지 수익이 났던 적도 있지만 코로나와 경쟁업체의 등장으로 월 600만 원까지 수익이 줄어들었다. 수익은 3년 넘게 월 600만 원이 멈춰 있었다. 불안했던 동생은 어느 날 술을 먹고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리고 고민을 털어놓으며 새로운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다고 했다. 이렇게 더했다. 너는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다. 설명 안 해도 안다. 자, 너는 이 일만 7년 가까이 해서 이렇게 일단 휴대전화 판매로 월 1,500만 원 버는 것을 목표로 해보자. 그리고 과제를 내주었다. 블로그 마케팅을 공부해서 일주일간 글을 쓰라는 것.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과 관련된 책을 읽으라는 것. 일주일 만에 약간의 효과가 나타났다. 블로그 글을 통해 하루에 한 통 정도 문의 전화가 늘었던 것이다. 나는 여기서 가능성을 보았고 이렇게 제안했다. 현재 내 순수익은 600만 원 수준이다. 내 도움으로 한 달 안에 순수익이 1,6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나한테 20%를 떼어주라. 친척 동생은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고 나는 한 달 만에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 2,200만 원을 만들어 주었다. 이후에 내 말을 완전히 신뢰하게 된 동생은 추천하는 책들을 다 읽고 열심히 22 전략을 실천 중이다. 동네에서 판매를 독점하게 가게가 되었으면 물론이다. 출판 전에 이 책 역행자를 PDF로 읽었고 얼마 안 가서 월 4천만 원 벌게 되었다. 단 1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성공 비결은 간단했다. 오랫동안 휴대전화 영업을 해서 이미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었다는 것. 거기에 나를 만나면서 기본적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고 실천했다는 것. 그것뿐이다. 이미 전문성을 가졌다면 이 정도만 추가해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 대부분 그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나 또한 첫 싸움을 일정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성공시킬 수 있었다. 당신은 회사에 속한 디자인인가 혹은 역행자 모델을 실천하면서 회사에는 없어서 안 될 존재가 되어라. 하지만 원하는 정도의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점차 프리랜서로 일을 돌려라. 크몽 등에서 활동하면서 마케팅을 끊임없이 연구하라. 그 후에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어서 창업하면 된다. 당신이 만약에 기업이라면 온라인 마케팅을 공부하는 순간에 매출이 몇 배로 뛸 것이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이상한 마케팅은 의사, 변호사 등의 마케팅을 대행하며 월 400, 500만 원을 받는데도 재계약률이 97% 이상이다. 이 똑똑한 엘리트들이 재계약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런 분야라면 온라인 마케팅의 기초만 배워도 완전히 다른 레벨이 될 수가 있다. 당신이 에어컨 청소 전문가든 수도 배관 공이든 상관이 없다. 전문 기술 위에 마케팅을 더 씌워라. 당신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 만약에 이 책을 경쟁자들이 읽는다면 이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순리자의 삶을 살고 있다. 이 책을 만나도 비웃으며 덮을 것이다. 유전자의 오작동 때문에 새로운 걸 배우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내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책을 읽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동네에서 가장 특별한 사업자다. 근처를 독점할 수 있다. 실제로 이상한 마케팅에 잠깐 다녔던 인턴 직원은 학습했던 마케팅 기술로 아버지의 자영업을 도와서 마케팅이 대박이 났다.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너무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의 기본을 글로 정리하여 내 블로그의 공지사항으로 올려둘 생각이다. 네 번째, 사업자 그룹이다. 사업자는 기업을 경영하는 오너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자영업자, 무자본 창업자, 유자본 창업자, 사업자 등록을 한 모든 이들을 뜻한다. 이 그룹은 자본금의 유무에 따라 무자본 창업자와 유자본 창업자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는 무자본 창업. 취업 자체는 언제는 스펙을 갖고 있거나 나이가 많아서 취업이 어려운 상태일 수 있다. 이럴 때는 곧바로 무자본 창업, 유튜브 개설, 콘텐츠 생산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취업중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해서 생계를 해결해야 된다. 나라면 대리운전이나 아르바이트, 일용직 노동 등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역행자의 2단계 모델과 5가지 공부법을 실천한다. 이 루트에도 좋은 사례들이 있어 소개한다. 2020년 4월 21살의 청년이 갑자기 내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했다. 자청인 조건에 2개월 만에 5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라며 챕터 6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A층은 내 블로그에 있는 무조건 창업으로 이를 하루 만에 창업하여 경제적인 자유이 없기라는 글을 보고 나서 그대로 실행에 옮겨 성공을 거뒀다. 임금을 받은 후에 5개월이 지나 나는 갑자기 이 친구가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졌다. 혹시 망했을지도 모르는 생각에 검색을 받더니 로고 제작사들의 격정지인 크몽 플랫폼에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었다. 2020년 크몽 최고 디자인 회사로 선정되게 됐다. 이 친구는 디자인은 전혀 모르던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별다른 지식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그저 내가 알려준 방식대로 충실히 실천했을 뿐이다. 그는 홍대 미대 출신 직원들을 고용하여 레버리지를 했다. 그처럼 이 친구가 읽었다는 내 글은 대체 무엇을 했을까? 약간 수정해서 공개한다.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되어졌다라는 거죠. 아하. 야, 이거 공개하는 것은 자, 여기서 다시 한번